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작품인가요? 네, 오늘은 히가시가와 도쿠야 작가의 아리마 기념 경주의 모험이라는 작품 준비했습니다. 네, 이 작가의 작품을 저희가 한번 다뤘었는데, 네, 그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 곡이 나오는 네네. 작품이었죠. 네, 그 안에 있는 이제 작품 중에서 밀실의 신부라는 작품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린 적 있고요. 네, 무척 재밌었어요. 네, 이 작가 자체가 좀 유머러스한 표현으로 많이 네, 유명해진 작가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네, 이 수수께끼 풀이는 저녁 식사 후에 요게 일본 서점 대상 1위를 차지를 했었고, 네, 연간 베스트셀러 1위도 네, 차지를 했었던 작품이고, 이게 뭐 드라마하고 연극, 네, 영화로도 맞아요. 만들어졌다고 하더라고요. 네, 네. 작품을 쓴 작가가 바로 히가시가와 도쿠야고, 네, 오늘 소개해드리는 작품이 아리마 음, 기념 경주의 모험. 네, 요게 제목이 조금 난감해요. 이게 무슨 네. 얘기일까 싶은데. 네, 일단 그 아리마 기념 경주라는 거는요, 네. 그 경마 있죠? 네, 정마. 네. 일본 경마 중에서, 이제 그 경마 경기 중에서 좀 제일 큰 경주, 1년 중에 이제 제일 크게 하는 어, 경주, 예, 종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렇군요. 네. 이게 어중간한 밀실이라는 그 소설집, 거기 네네. 나와 있는 건데요. 네. 이 경마를 저는 전혀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충분히 설명을 해 가면서,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가 이제 소개해드리면서 필요한 부분을 말씀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뭐 네. 작품 자체는 경마에 대해서 잘 모르셔도 아, 이해하는 데는 어, 어려움은 없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일본 사람들이 경마를 좋아하는 모양이군요. 네. 뭐 우리나라랑 비슷하긴 한데 우리나라보다 조금 더 좀 활성화가 돼 있고 아, 그리고 조금 더 발전이 돼 있다고 해야 할까요? 조금 더 활성화가 돼 있다고 알고 그렇군요. 있고요. 네. 제목이 몹시 예, 흥미가 갑니다. 아리마 네. 기념 경주의 모험. 네. 주요 인물부터 좀 소개를 해주시죠. 네, 일단 후카야마라는 베테랑 경감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베테랑 형사이죠. 네, 네, 그리고 청년들이 좀 나오는데 빈이라는 청년인데요. 네, 헌 책방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그런 음, 남성인데 추리력이 굉장히 뛰어난 네, 네. 그런 청년이고요. 이름이 빈이에요. 네, 네. 빈입니다. 그 이름이 20, 왠지 네. 유럽식인데, 빈. 우리나라에도 뭐 빈자 들어가는 이름들이 제법 있죠. 있지 않나요? 네. 그렇죠. 네. 음, 그래서 이 빈은 20대 뭐 중반 정도로 보이는데 굉장히 추리력이 뛰어난 그런 책방 아르바이트생이고요. 네. 네, 그다음에 이제 나카라라는 또 20세 아르바이트생 청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청년은 그냥 뭐 평범한 청년인데 조금 어리숙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약간은 좀 어리숙한 느낌이 있고요. 네. 네, 그다음에 또 25살 아르바이트생인 미우라라는 남성이 등장을 하는데 이 미우라는 조금 전 소개해드렸던 그 나카라의 아르바이트 선배예요. 어, 네. 그렇게 이제 지인 관계가 형성이 돼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야스다라는 41살의 독신 남성이 또 등장을 하고요. 네. 네, 그리고 스루오카라는 역시 또, 한 중년 정도의 남성인데,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 독신 남성입니다. 네. 식당 이름이 쓰루야로 돼 있네요. 네, 작품 속에 이제 등장을 하는데요. 그 자기 스루야 이름에서 식당 따왔나 사장. 본데요. 쓰루오카. 그런 것 같기도 하죠. 네. 네, 뭐 큰 상관은 없기 때문에. 네. 네. 히가시가와 도쿠야 작가의 아리마 기념 경주의 모험. 그럼 지금부터 줄거리 해설과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 부탁드립니다. 네. 연말 나카야마 경마장에서는 1년을 마무리하는 큰 경주가 열립니다. 그게 바로 아리마 기념 경주인데요. 한국의 마사회격인 일본중앙경마협회가 1년을 마무리하면서 개최하는 경주입니다. 잔디밭에서 2,500m를 뛰는 이 경주는 매년 성황을 이루는데요. 올해는 크리스마스를 며칠 앞둔 12월 22일에 이 경주가 개최됐습니다. 1등이 예상되는 인기마를 제치고 두 번째 인기마가 역전승을 거두면서 12만 명의 경마 팬들을 흥분하게 했습니다. 게다가 2등으로 들어온 말은 별로 인기가 없는 말이었는데요. 덕분에
순위에 상관없이 2등 안에 들어올 것 같은 말 2마리를 맞히는 복승식 게임의 배당이 100배가 넘어가면서 그야말로 2분 30초의 드라마가 쓰여졌습니다. 그런데 이날 아리마 기념 경주와 거의 동시에 발생한 사건이 있는데요. 이 사건은 2,500m와 2분 30초를 도는 또 하나의 진검승부였습니다. 그 무대는 나카야마 경마장에서 멀리 떨어진 오카야마고요. 사건이 일어난 건 12월 22일 일요일입니다. 오카야마 번화가 외곽에 있는 쓰루야라는 돈가스 덮밥 가게에서 사건이 시작이 되는데요. 쓰루야는 워낙에 인기가 좋은 가게였습니다. 가게의 주인인 스루오카는 오후 3시가 넘어서야 늦은 점심을 먹기 시작했는데요. 덮밥 하나를 들고 일단 가게 밖으로 나와 녹이 쓴 철제 계단을 올라갑니다. 계단을 올라가면 그가 지내는 방이 나오는데요. 스루오카는 독신 남성으로 가게를 하는 동안 2층 그의 방은 항상 비어 있었습니다. 스루오카는 별 생각 없이 TV를 켰는데요. TV 속에서 경주마들이 화려한 승마복 차림의 기술을 등에 태우고 전쟁 전 긴장을 억누르듯이 호흡을 가다듬고 있습니다. 스루오카는 속으로 아리마 기념 경주의 계절이 벌써 돌아왔구나 하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오카야마는 경마와 그리 친근한 곳은 아닙니다. 경마장이나 장외막권 매장도 없기 때문에 평소 큰 관심은 없지만 아리마 기념 경주는 워낙 큰 경주이다 보니까 TV를 통해 담담하게 보는 정도입니다. 드디어 경주가 시작이 됐는데요. 스로우커는 문득 등 뒤에서 인기척을 느낍니다. 스루오카가 밥을 먹다가 이상해서 뒤를 돌아보려고 한 순간 스루오카는 후두부에 불꽃이 튀는 듯한 격렬한 통증을 느끼고 밥상 위에 엎어졌다. 등 뒤에 누군가에게 얻어맞았다는 것은 확실했다. 스루오카는 의식이 몽롱해지는 와중에도 필사적으로 상대 모습을 확인하려고 했다. 남자였다. 오리털 재킷을 입은 남자. 하지만 청년인지 중년인지는 알 수가 없었다. 얼굴 역시 확인할 수 없었다. 다행히도 상대 남자는 수로우카를 계속 공격하지는 않았다. 남자는 맹렬한 기세로 문을 향해 돌진하더니 문을 난폭하게 밀어젖혔다. 그리고 사방에 요란한 소리를 퍼뜨리며 철제 계단을 뛰어내려가더니 그대로 어디론가 사라졌다. 이 모든 것이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졌다. 머리에 상처를 입은 스로우카는 한 걸음도 뛰지 못한 채 분하고 원통한 마음으로 그 남자를 보낼 수밖에 없었다. 텔레비전 속에서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이 게이트가 열리고 경주마들이 이제 막 영광을 향한 전력 질주를 시작하고 있었다.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후카야마 경감은 베테랑입니다. 그런 그의 능력과 실적을 생각하면 이 사건은 사실 좀 하찮게 여겨집니다. 연말에 북새통을 노린 도둑의 소행이 틀림없으니까요. 특히 이런 범죄는 이 시기에 반드시 발생하는 사건 중 하나이기 때문에 후카야마 경감 역시 다소 지긋지긋한 마음으로 수사에 임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를 대충 하는 일은 없습니다. 후카야마 경감은 중대 사건과 마찬가지로 현장을 돌며 세심하게 관찰하고 사정 청취를 합니다. 현장은 스루야 식당 2층, 가게 주인인 스루오카의 자택입니다. 거기서 스루오카는 늦은 점심을 먹다가 누군가에게 후두부를 가격당해 경상을 입었습니다. 그 방은 밥상이나 텔레비전 외에는 거의 가구가 없었지만 옆방에는 장롱이나 책상, 책장 등이 있고 누군가가 뒤진 흔적도 있었습니다. 가게 주인인 스루오카가 살펴본 바에 의하면 장롱에 넣어두었던 50만 엔이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후카야마 경감은 그럴 줄 알았다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합니다. 아무래도 도둑은 대낮에 아무도 없는 스루야 2층으로 당당히 침입을 해서 안쪽 방에 장롱이나 서랍 등을 뒤진 끝에 장롱 안에서 현금 50만 엔을 찾아낸 것 같아요.
초저금리 시대라서 최근에는 장롱에다가 현금을 숨겨두는 사람이 늘었거든요. 그걸 또 전문으로 노리는 도둑들도 늘어난 거죠, 뭐. 이번 도둑은 수법이 상당히 치졸해서 숙련된 프로인 것 같진 않습니다만, 어쨌든 절도 사건입니다. 이런 후카야마 경감의 말을 들은 스로우카는 자신이 머리를 가격당해 죽을 뻔했다며 이건 단순 절도 사건이 아니라 살인 미수 사건이 아니냐고 반문했다. 그러자 후카야마 경감이 다시 입을 열었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아마 도둑은 누구에게도 들키지 않고 범행을 마칠 생각이었을 거예요. 근데 재수없게도 한창 범행을 저지르는 도중에 당신이 2층으로 올라와서 식사를 시작했죠. 한시라도 빨리 도망가고 싶은 도둑은 당신이 텔레비전에 정신을 뺏긴 틈을 노려서 안쪽 방에서 나와 당신 등 뒤로 돌아가 후두부를 때리고 도망쳤어요. 흉기는 아무래도 이것 같군요. 이런 걸로 맞으면 얼마 동안은 아마 일어나지 못할 것 같아요. 목숨을 잃지 않은 게 불행 중 다행이었네요. 뭐 범인도 딱히 죽일 생각은 없었겠지만요. 후카야마 경감은 이렇게 말을 하며 흉기가 된 프레이팬을 피해자에게 보여주었다. 스로우카는 얼굴을 찌푸리면서 그 프라이팬은 어제 사와서 안쪽 방에 놔둔 거라고 말했다. 후카야마 경감은 범행 시각에 대해 묻는데요. 스루오카는 오후 3시 20분이 확실하다고 합니다. 범인이 자신의 방을 나갈 때가 마침 TV에서 아리마 기념 경주를 시작할 3시 20분이라 확실히 기억을 한다는 거죠. 이에 후카야마 경감은 신빙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로 후배 형사에게 아리마 경주 시작 시간에 대해 알아보라고 지시를 했는데요. 경주 시작 예정 시간이 아닌 실제 시작 시간으로 알아보라고 시킵니다. 실제 경주가 시작한 시간은 3시 20분보다 몇 분 늦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정확하게 알아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러면서 스루오카에게 범인으로 짐작 가는 사람은 없냐고 묻는데요. 스루오카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야스다라는 이름을 말합니다. 야스다는 자신의 가게인 스루야의 단골인데요. 일전에 둘이 술집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스루오카가 장롱에 있는 50만 엔 얘기를 흘리게 됐다고 합니다. 그게 열흘 전쯤의 일인데 스루오카가 50만 엔에 대해 얘기를 한 게 그게 처음이자 마지막이었고 야스다는 돈에 쪼들리는 것처럼 보였다고 합니다. 스루오카의 말을 들은 후카야마 경감은 단정 지을 정도의 근거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단 의심해 볼 필요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스루오카가 범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야스다라는 남자는 41세의 독신이다. 얼마 전까지 트럭 운전을 했지만 불황의 여파로 회사가 도산해서 현재는 무직 상태다. 연말을 맞아 떡값이 필요해졌다고 해도 이상할 게 없는 처지인 듯하다. 그는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있는 아오이장이라는 아파트에 혼자 산다고 한다. 후카야마 경감은 스루오카에게 야스다 사진을 빌려서 서둘러 그쪽으로 향했다. 스루야 식당에서 아오이장 아파트까지는 수차례 신호 대기를 해도 차로 약 10분 정도 걸렸다. 정확한 거리는 차의 거리계로 재보니까 약 2.5km 정도였다. 걸으면 좋게 30분은 걸리는 거리다. 후카야마 경감이 아오이장 아파트에 도착한 시각은 사건 발생 당일인 12월 22일 오후 6시 반이 조금 넘어서다. 2층짜리 건물은 벽 여기저기에 금이 가서 붕괴 직전의 모습이었고 바로 옆에 비슷한 아파트가 처마에 닿을 것처럼 가까이 서 있어서 사생활 따위는 없어 보였다. 어쨌든 고급스러운 생활 환경이라고는 볼 수 없었다. 아파트 부지 안으로 들어서자 어디선가 젊은이들의 교성이 들렸다. 집안 사람들끼리 송년회라도 하는 걸까? 후카야마 경감은 106호 앞에 서서 합판으로 된 문을 두드렸다.
짧게 난 수염이 더부룩한 남자가 얼굴을 내밀었다. 야스다가 틀림없다. 스루야의 주인을 아느냐는 후카야마 경감의 질문에 야스다는 안다고 대답했다. 그러면서 그게 뭐 잘못됐냐고 물었다. 쭈뼛거리는 태도를 들키지 않으려고 무리하게 평정을 가장하고 있는 야스다의 모습이 베테랑 형사 후카야마 경감의 눈에 들어왔다. 후카야마가 야스다에게 물었다. 뭐 별건 아닌데요. 스루야 식당에 도둑이 들어서 말입니다. 혹시 몰라서 이렇게 관계자들에게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근데 야스다 씨, 당신은 그 주인 스로우카 씨와 친했다면서요? 일전에 둘이 술도 마셨다던데 그때 일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야스다는 기억을 되새기는 것처럼 애매한 행동을 취하더니 요즘 건망증이 심해 잘 잊어버린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후카야마 경감이 다시 물었다. 그러시군요. 자, 그럼 오늘 일을 좀 물어보겠습니다. 당신은 오늘 오후 3시 25분경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나요? 오후 3시 25분에 어디서 뭘 하고 있었느냐고 물었는데요. 경주 시간에 대해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해볼게요. 아리마 기념 경주 시작 예정 시간은 오후 3시 20분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경마장의 말들이 게이트로 들어가는 데에는 약간의 시간이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1, 2분 정도 지체가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아리마 기념 경주 역시 말들이 매끄럽게 게이트로 들어가지 못한 탓에 실제 경주가 시작된 건 예정보다 5분이 늦어진 3시 25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후카야마 경감이 후배 형사에게 실제 경주 시간, 실제 경주 출발 시간을 정확하게 확인해 달라고 지시했던 겁니다. 그 결과 3시 25분에 실제 경주가 시작된 걸 확인을 했고요. 즉, 이 시간이 스루오카가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가격당한 시간인 겁니다. 3시 25분에 뭘 하고 있었냐는 후카야마 경감의 질문에 야스다는 다소 불쾌한 내색을 하며 집에서 멍하니 TV를 보고 있었다고 답을 합니다. 자신은 실업 상태이기 때문에 놀러 나갈 돈이 없다고 덧붙이면서요. 결국 야스다는 알리바이가 없다는 걸 인정한 건데요. 그건 그 자신을 위한 현명한 선택이었습니다. 오히려 거짓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게 후카야마 경감 입장에서는 편합니다. 거짓 알리바이는 결국 무너지거든요. 그리고 거짓 알리바이를 주장하는 그 자체가 그의 용의를 뒷받침하는 셈이기도 하고요. 하지만 야스다는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후카야마 경감은 일단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야스다가 중요한 용의자라는 느낌은 받았지만 범인으로 단정할 만큼의 근거는 없었거든요. 현장 주변의 탐문을 통해 야스다의 모습을 봤다는 사람이 나타나면 좋겠지만 그것만 기대하기에는 뭔가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이런저런 생각에 잠긴 후카야마의 귀에 다시 젊은이들의 천박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들은 범인으로 지목됐던 야스다가 사는 아오이장 아파트 건너편에서 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곳은 마침 야스다가 사는 아오이장 106호 바로 맞은편 방이었는데요. 저 방에서 떠들고 있는 젊은이들이 고개를 들어 창밖을 보면 거기엔 야스다의 방 창문이 있습니다. 어쩌면 저 방의 젊은이들은 무언가를 봤을지도 모릅니다. 후카야마 경감은 아오이장 부지에서 나와 옆에 아파트 102호로 갑니다. 문패에 미우라라고 쓰인 것을 확인한 후 문을 세게 두드리니 술 냄새를 가득 풍기는 붉은 얼굴이 나타납니다. 대학생 내지는 아르바이트생 같습니다. 경찰이라는 후카야마의 말에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너무 떠들어서 신고가 들어온 것이냐고 묻습니다. 이에 후카야마는 자초지종을 설명하고 협조를 구합니다. 그 방에 있던 젊은이들은 각각 25살의 미우라 그리고 20살의 나카하라였습니다. 둘은 아르바이트하는 곳의 선후배 사이입니다. 후카야마 경감은 이 방에서 건너편 방이 잘 보이냐고 묻습니다.
후카야마 경감의 질문에 미우라는 훤히 보이긴 하지만 엿보지는 않는다고 답을 합니다. 아저씨 방을 뭐하러 엿보냐는 거죠. 이때 20살의 나카하라가 입을 엽니다. 아, 전 봤어요. 맞은편에 사는 아저씨 말하는 거죠? 확실히 봤어요. 그게 오후 3시 20분쯤? 아니, 정확히는 3시 22분 30초를 넘어서라고 해야 할까요? 네? 시간이 지나치게 정확하다고요? 아, 형사님, 이건 시계로 본 건 아니에요. 오늘 3시경이면 저하고 미우라가 텔레비전으로 아리마 기념 경조 생방송을 보고 있었을 때거든요. 경조 시작 시간이 3시 20분, 그리고 선두마가 골인 지점을 빠져나간 건 그로부터 2분 30초 후가 되죠. 그래? 난 경마는 잘 몰라서 말이야. 후카야마 경감이 말했다. 그러자 나카하라가 의기양양하게 설명했다. 경주마는 대개 1000m를 1분에 달려요. 가을에 하는 천왕배 2000m는 대략 2분 30초 남짓이고요. 참고로 말하면 올해 우승마는 대략 2분 32초 걸린 것 같더라고요. 마침 우승마가 골인한 직후에 창문 밖을 내다봤는데 정확히 맞은편 방에서 그 아저씨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니까 계산상 그 시각은 오후 3시 22분 30초를 막 지났을 때가 되는 거죠. 그런가? 그 일리가 있구만. 근데 올해 아리마 기념 경주는 말들이 게이트로 들어가는데 시간이 좀 걸려서 한 5분 정도 출발이 지연된 것 같던데. 게이트가 열린 건 오후 3시 25분. 그러니까 오후 3시 25분에 게이트가 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럼 제가 아저씨를 목격한 건 오후 3시 27분 30초를 막 지났을 때겠네요. 하지만 형사님, 경마를 잘 모른다더니 어떻게 그렇게 자세히 알고 계세요? 그거야 뭐 어쩌다 보니까. 근데 말이야, 자네가 본 남자가 이 사진 속의 남자가 맞나? 나카라는 사진을 쳐다봅니다. 그러더니 이 사람이 야스다 씨냐며 자신이 본 사람이 틀림없다고 말을 합니다. 후카야마 경감은 방에 좀 들어가도 되겠냐며 신발을 벗습니다. 거기엔 집주인 미우라의 취향인지 초라한 방과는 어울리지 않는 호화로운 AV 기기가 있었습니다. 평면 와이드 TV에 서라운드 스피커, 서브우퍼 등의 음향 설비, 또 비디오테크의 위성방송 튜너, CD, MD는 물론이고 이제는 귀중품이 된 아날로그 플레이어와 레이저 디스크 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에 비해 텔레비전에서는 연말에 항상 하는 버라이어티 특집 방송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후카야마 경감은 곧장 창가로 가서 맞은편 방을 쳐다봅니다. 생각 이상으로 두 아파트가 가깝습니다. 맞은편 창문이 마침 내 집 창문처럼 눈앞에 있습니다. 지금은 커튼이 드리워져 야스다의 얼굴을 볼 수 없지만 커튼만 열려 있으면 상대의 얼굴을 보는 건 매우 간단할 것입니다. 미우라의 말에 의하면 야스다의 집은 커튼이 열려 있을 때도 있고 닫혀 있을 때도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낮엔 마침 열려 있었는데 나카하라가 창문 너머로 본 것을 야스다는 눈치채지 못한 것 같다고 합니다. 딱히 눈이 마주친 것도 아니니 눈치챌 확률은 매우 낮다는 거죠. 그렇다면 야스다가 그걸 알리바이로 주장하지 않은 것도 당연합니다. 후카야마 경감은 야스다를 범인으로 의심한 자신의 예상이 빗나간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좀 전에 왔던 길을 되돌아간 후카야마는 약 10분 만에 다시 번화가의 현장으로 갔습니다. 도착해서 한 번 더 차의 거리계를 확인해 보니 역시 숫자는 2.5km 올라가 있었습니다. 후카야마 경감은 운전석에 앉은 채 생각에 잠깁니다. 나카라는 아리마 기념 경주 예정 시각 3시 20분에다가 말의 주파 시간 2분 30초를 더하는 독자적인 계산으로
오후 3시 22분 30초를 지날 때 야스다를 보았다고 단언했다. 하지만 아리마 기념 경주 게이트가 정확하게 열린 시간은 예정보다 5분 뒤인 3시 25분이다. 그렇다면 나카하라가 야스다를 목격한 시각도 5분 뒤인 3시 27분 30초를 지났을 때라고 봐야 할 것이다. 이 계산에 결함은 없다. 하지만 그래도 결과는 같다. 경주 출발과 동시에 현장에서 도주한 범인이 우승마가 골인할 무렵에 아오이장 아파트의 모습을 보일 수가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사건 현장인 스루야 식당과 아오이장 아파트는 최단 거리라도 약 2.5km, 즉 2,500m가 떨어져 있기 때문이다. 2,500m는 아리마 기념 경주에서 경주마들이 달리는 거리와 같다. 만일 스루야에 나타난 도둑이 야스다라고 가정한다면 그는 경주마처럼 2,500m를 2분 30초 만에 달려가서 우승마와 거의 동시에 아오이장 아파트에 도착을 했고 이때 나카하라가 그를 목격한 셈이다. 당연히 그건 말이 안 된다. 무리다. 2,500m를 2분 30초 만에 주파를 하려면 낮춰 잡아도 시속 60km는 돼야 한다. 자동차나 오토바이라면 가능하다. 하지만 연말 한낮의 쇼핑객으로 혼잡한 시내, 도로에는 차들이 북적거리고 신호가 바뀌면 보행자가 도로 위를 점령한다. 게다가 엄청나게 느린 노면 전차도 달리고 있다. 어떤 교통수단도 이곳을 시속 60km로 통과할 수가 없는 것이다. 후카야마 경감은 야스다가 범인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리고 한숨을 쉬면서 차에서 내렸다. 바로 이때 후배 형사가 후카야마에게 중요한 목격자가 나타났다고 전했다. 목격자는 역시 스루야 식당의 단골인 문방구 주인인데 사건이 일어났을 때 스루야에 있었다고 한다. 스루야에서 나와서 자신의 문방구로 돌아가는 길에 꽝 하는 금속음을 들었고 그 직후 2층에서 뛰어내려오는 범인의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그 범인은 목격자인 문방구 주인과 어깨를 부딪혔다고 한다. 그래서 문방구 주인은 범인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고 사진으로 확인도 했다고 한다. 그 사진, 바로 야스다였다. 야스다가 범인이 틀림없다고 하는 후배 형사의 말에 후카야마는 혼란스러웠다. 아니, 그럼 말이 안 되잖아. 그럼 야스다는 2,500m를 2분 30초 만에 주파를 했다는 거야? 사건 다음 날 후카야마 경감은 오전 내내 스루야 식당 주변에 탐문 수사했습니다. 목격자인 문방구 주인과 부딪힌 후 어딘가로 사라진 범인을 쫓기 위해서인데요. 그 범인이 야스다인지 아닌지 그 의문은 목격자의 증언을 더 확보하면 저절로 밝혀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연말이라 평소보다 통행이 많고 사람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기 때문에 별 소득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후가 되자 우연히 인파 속에서 나카하라를 발견합니다. 나카하라는 어제 야스다의 알리바이를 증명한 장본인이죠. 야스다의 옆 아파트에서 야스다를 창문으로 봤다는 20살 알바생 청년입니다. 후카야마는 나카하라를 미행합니다. 나카하라는 골목 안 헌 책방으로 들어갑니다. 후카야마는 손님으로 가장의 안으로 들어가 몰래 쳐다봅니다. 나카하라는 계산대 쪽에서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동년배 젊은이 2명과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계산대 쪽에 있는 아르바이트생 둘이 서로 이름을 부르며 얘기하는 걸 보니 일단은 친한 사이인 것으로 짐작이 됩니다. 나카하라와 함께 이야기를 하는 청년 2명의 이름은 미키오와 빈입니다.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 나카하라가 빈에게 돈을 빌려달라고 한 것 같습니다. 빈이 나카하라에게 빌린 3만 엔은 어디에 쓸 것인지 묻습니다. 그러자 미키오는 나카하라는 여자친구가 있으니 당연히 여자친구에게 줄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기 위한 것 아니겠냐라며
나카라는 이미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로 고급 손목시계를 받은 적이 있다고 덧붙입니다. 즉, 여자친구에게 생일 선물에 대한 보답으로 크리스마스 선물을 사주기 위한 자금일 거라는 거죠. 하지만 나카라는 다른 데 쓸 거라고 대답을 했고요. 비는 책방 주인 몰래 빌려주는 거니까 꼭 갚아야 한다고 당부를 합니다. 몰래 듣고 있던 후카야마 경감은 굳이 몰래 엿들을 정도의 가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서 자리를 뜨려고 했는데요. 그때 마침 나카하라가 미키오와 빈에게 재밌는 얘기를 해주겠다며 입을 엽니다. 나카라가 미키오와 빈을 보며 말했다. 저 어제 재밌는 일이 있었어요. 어제 스루야 절도 사건이 있었잖아요. 신문에도 실렸었고요. 근데 제가 어쩌다 보니까 그 사건에 약간 얽히게 됐어요. 네? 아니요. 제가 범인이라는 건 아니죠. 저 범인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제 오후 6시 반쯤이었어요. 나카라는 어제 후카야마 경감이 자신을 찾아왔던 일에 대해 이야기했다. 혹시 친구들 앞에서 마음을 놓은 나카라의 입에서 새로운 사실이 튀어나오진 않을까 기대했지만 결국 허무하게 끝나고 말았다. 실망한 후카야마 경감이 자리를 떠나려고 하는데 그 순간 이런 얘기가 들렸다. 그럼 반대로 생각했을 때 나카하라의 증언만 없으면 그 야스다라는 남자가 범인이어도 이상하지 않은 거네. 책방 아르바이트생이라는 빈의 말에 후카야마 경감은 다시 발걸음을 멈췄다. 빈은 말을 이어갔다. 우선 나카라에게 몇 가지 좀 묻고 싶은데 첫 번째, 그 미우라 씨인가 하는 선배 방에는 DVD가 있었다고? 나카하라는 멋진 AV 기기 세트가 있는 건 확실한데 DVD는 없었던 것 같다고 대답했다. 후카야마 경감도 책장 뒤에서 고개를 갸웃거리고 있었다. 어제 미우라의 방을 본 바에 의하면 미우라는 음향에 꽤 까다로운 남자인 듯했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세상에 DVD 하나쯤은 갖고 있어도 이상할 것이 없는데 그에 비해서 그 방에 진열된 AV 기기 중에 DVD가 있었던 것 같은 인상은 받지 못한 것이다. 비는 계속해서 나카라에게 질문을 했다. 자, 두 번째 질문이야. 이건 확실하게 대답해야 돼. 아리마 기념 경주가 시작하기 전에 미우라 씨는 쭉 나카하라 옆에 있었어? 이건 내 상상인데 잠시 자리를 뜬 적이 있지 않았어? 나카하라는 미우라가 화장실을 다녀온다며 10분 정도 자리를 비웠다고 대답했다. 그리고 벽시계를 보며 그때가 3시 5분 정도였다고 했다. 그러자 빈이 다시 물었다. 좋아. 그럼 세 번째 질문이야. 나카하라, 이 아까부터 벽시계를 보고 있네. 여자친구한테 받은 고급 손목시계는 어떻게 된 거야? 응? 대답할 수 없어? 그럼 네 번째 질문할게. 나카하라, 나한테 빌린 3만 엔으로 뭘 살 생각이야? 역시 나카하라는 대답하기 곤란한 모양이다. 이때 숨어서 이들의 얘기를 듣고 있던 후카야마 교원감이 모습을 드러냈다. 그리고 자신이 경찰임을 밝힌 다음 비인에게 뭔가 알고 있는 것 같다며 설명을 부탁했다. 비는 후카야마 경감에게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스루야 식당과 아오이장 아파트까지의 거리가 2,500m임에는 차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차고가 있는 건 시간일 거라는 거죠. 어제 오후 3시 20분 전후에 관해서는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빈에 의하면 애초에 젊은 남자 둘이서 TV로 경마 생중계를 보고 있다면 당연히 얼마간의 도박을 했을 거라는 겁니다. 그냥 멍하니 말이 달리는 모습을 바라보며 즐기진 않을 거라는 거죠. 그러면서 어제 미우라와 나카하라 사이에서도 작은 도박을 했을 거라는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비인이 말했다. 어제 미우라 시방에서는 그와 나카하라 사이에 한 가지 도박이 이루어졌을 거예요. 물론 도박이라고 해봤자 둘이서 하는 거니까 단순한 것이었겠죠. 나카하라는 거기에
어떤 걸 걸었다. 그리고 오늘 그는 자랑스러운 손목시계를 차지 않고 벽시계를 바라보고 있다. 덤으로 그는 빚을 내서라도 3만 엔이 필요하다고 한다. 자, 이게 뭘 뜻하는 걸까요? 이제 아시겠죠? 그러니까 나카하라군. 자네는 어제 도박으로 뺏긴 손목시계를 급하게 되살 필요가 있었던 거로구만. 푸카야마 경감이 나카하라에게 바로 확인을 했다. 나카하라는 울상이 된 얼굴로 머리를 쥐어뜯으며 후회하고 있으니까 용서해달라고 했다. 그러자 빈이 다시 입을 열었다. 하지만 나카하라, 그 도박이 정당한 도박이 아니었다면 말이야. 어떻게 될까? 즉, 도박이 아니라 사기라는 거지. 그 미우라라는 남자 말이야. 내가 보기엔 사기꾼이야. 어제 미우라 방에 가자마자 미우라가 손목시계를 칭찬하지 않았어? 아니면 네가 먼저 보여주면서 마음껏 만지게 해줬거나 말이야. 그래. 어? 시계에 대해서 칭찬도 받고 그래서 만지게 해줬다고? 그래. 어쩐지 그럴 것 같았어. 그때 미우라는 시계의 태엽 감는 부분인 류지의 손을 대서 손목시계 바늘을 한 15분 정도 늦춘 거야. 그러자 나카라는 시계바늘에 손을 대는 낡은 수법에 누가 걸려들겠냐며 억울하다는 듯 반발했다. 비는 계속 말을 이어갔다. 하지만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걸리게 돼 있어. 근데 경감님, 그 미우라의 방에는 DVD가 있었나요? 없었나요? 그 미우라 방에는 대략 생각할 수 있는 모든 영상기기와 음향 설비가 갖춰져 있었거든. 그런데도 DVD는 보이지 않았어. 그게 오히려 부자연스러운 느낌이 드는데 아마 DVD는 숨겨뒀을 겁니다. 그것도 HDD를 내장한 최신 DVD 레코더를 말이죠. 혹시 HDD가 뭔지 아십니까? 그건 바로 재생이 가능하다는 게 특징이에요. 일반적인 비디오는 1시간의 경마 중계를 녹화하는데 1시간이 걸리고 그게 끝나야 비로소 재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재생은 아무리 빨라도 1시간 후가 되는 거죠. 하지만 HDD를 사용하면 예를 들어 경마 중계 녹화를 3시부터 개시해서 15분이 지난 3시 15분부터 재생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녹화하면서 재생하기 때문에 효율이 좋다는 게 HDD의 장점이거든요. 따라서 미우라가 HDD의 즉시 재생과 15분 늦춘 손목시계를 이용하면 절대 지지 않는 도박이 되는 거죠. 결국 미우라는 나카하라에게 15분이 지연된 아리마 기념 생중계를 보여주게 되는 겁니다. 나카하라의 말에 의하면 미우라는 3시 5분쯤에 화장실을 갔습니다. 이건 실제 시간으로 말하면 3시 20분경이 되고요. 바로 경주 시작 예정 시각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10분 정도 미우라는 화장실에서 몰래 진짜 생중계를 들었을 겁니다. 경마 중계는 라디오 같은 걸로도 들을 수 있거든요. 얘기를 듣던 친구 미키오는 10분은 너무 길지 않냐고 의문을 제기합니다. 경주는 불과 2분 30초면 끝난다면서요. 그러자 후카야마 경감이 대답을 합니다. 아니, 길어진 건 경주 시작 시간이 지연됐기 때문이라고 생각하면 이야기가 잘 들어맞지. 미우라는 경주 시작 예정 시각에 딱 맞춰서 화장실에 가서 상황을 들으려고 했어. 하지만 경주는 바로 시작되지 않았지. 결국 5분 늦게 출발. 그리고 나서 또 2분 30초가 지나서 우승마가 골인을 했지. 그 결과를 확인하고 방으로 돌아오면 그때 나카하라 군의 손목시계는 3시 13분이 지났을 거야. 확실히 그는 10분 가까이 화장실에 들어가 있었던 셈이지. 이번에는 빈이 입을 열었다. 그리고 미우라가 방으로 돌아오면 거기서는 아직 아리마 기념경주 시작 전의 영상이 흐르고 있는 거죠. 게다가 나카라는 그걸 생중계라고 믿고 있죠. 이 타이밍에서 미우라는 나카하라에게 도박을 제안한 거고요. 나카하라, 그렇지? 미우라와 나카하라가 한 도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두 번째 인기마가 이길까 하는 도박이었는데요. 미우라는 이긴다고 주장을 해서 나카하라는 지는 쪽에 걸었습니다. 두 번째 인기마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길 확률보다 질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한 거죠. 또 상대가 선배라 거절하기도 어렵고 확률적으로는 나카하라에게 유리한 도박이니 기쁘게 제안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사기였다는 것을 알게 된 나카하라는 원통함을 드러내며 후카야마 경감에게 자신의 손목시계를 찾아달라고 애원합니다. 그게 없으면 여자친구에게 맞을 거라면서요. 후카야마 경감은 그런 나카하라를 보면서 과연 복 노릇을 할 것 같은 타입의 남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가 야스다의 범행 가능성에 대해 다시 생각을 해봅니다. 후카야마 경감이 말했다. 지금까지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나카하라 군이 야스다의 모습을 창문 너머로 본 시각은 3시 27분 30초가 아니라 그로부터 15분 뒤인 3시 42분 30초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스루야 식당에 도둑이 도주를 시작한 건 3시 25분쯤이니까 그 사이에는 2분 30초가 아니라 15분을 더한 17분 30초로 늘어나는 거지. 2,500m를 17분 30초 만에 이동하는 건 뭐 자동차나 오토바이, 자전거로도 충분히 가능하지. 범인은 역시 야스다로구만. 이렇게 사건은 해결되었다. 야스다는 절도와 상해 혐의로 체포되었다. 나카하라에게 사기를 친 선배 미우라는 자기가 저지른 사기 행위를 순순히 인정했고 나카하라도 굳이 소송을 원치 않아서 형사처분까지는 가지 않고 해결되었다. 물론 미우라에게 뺏긴 시계도 찾게 되었다. 손목시계를 다시 찾은 나카하라가 여자친구와 어떤 크리스마스를 보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후카야마 경감은 나중에 헌책방을 찾아가서 사건 해결의 핵심 역할을 한 비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감사 표시로 식사를 제안했지만 비는 정중히 거절했다. 비는 경찰이 싫은 걸까? 빈의 완고한 태도에 고개를 갸웃거리는 후카야마 경감에게 빈의 친구인 미키오가 이렇게 설명했다. 빈은 추리에는 열정을 불태우지만 배당에는 흥미가 없다. 라고 말이다. 후카야마 경감은 역시 그랬군 하고 납득했다. 자, 소설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네, 어떻게 들으셨는지 시간 계산 때문에 혹시 좀 헷갈리진 않으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이거를 헷갈릴 수 있는데 그 김지은 네. 아나운서가 워낙 잘 또 설명을 해주셨어요. 아이고, 네. 그렇게 좀 편안하게 들으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그 이게 크게 보면 사건이 두 가지인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스로우카라는 식당 사장이 그 절도를 당한 거예요. 네. 네, 뒷머리를 이제 가격을 프라이팬으로 당하고. 나오죠. 예, 네. 맞고. 근데 목격자가 있단 말이죠. 그 야스다라는 사람이 맞다라고 목격자가 얘기를 해줬는데 네. 이상하게 알리바이가 있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 나카하라가 그걸 봤는데 그 시각이라고 그 철석같이 믿고 있기 때문에 알리바이가 생겨버렸는데 네. 알고 보니까 그 시각이 조작된 것이다. 그렇죠. 나카하라가 선배에게 또 속은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두 사건이 이렇게 절묘하게 네. 합쳐지면서 발생을 네. 하는 바람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어쨌든 그 아리마 기념경주가 뭔지 이제 알게 되었어요. 네. 네. 아니 그리고 이게 그 오카야마 얘기잖아요. 네네. 오카야마 번화가 이게 도시 이름인데 네. 여기서 벌어진 사건인데 알고 보니까 이 히가시가와 도쿠야 작가가 오카야마 대학 법학과를 나왔더라고요. 네네. 법학을 전공한 걸로 네, 알고 그 있습니다. 네. 지역이 이제 대학을 나왔던 그 지역 이야기고 네. 그리고 이 아리마 기념 경주는 아주 먼 데서 벌어지는 어, 대회더라고요. 네. 그래서 경마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전 경기를 다 중계해 주는 경우는 없는데 이제 큰 네, 경주들은 음, 뭐 이런 TV를 통해서 중계를 해 주다 보니까 이 아리마 기념 경주는 경마장이 없는 그런 다른 지역에서도 볼 수가 있었던 네.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경마 그 경기는 네. 그 도쿄의 그 동쪽에 있는
그 후나바시신가? 거기서 그러니까 벌어지는 거고, 거리는 한 네. 700km 되더라고요. 예, 그 경마장이 이제 몇 군데가 있습니다, 네, 일본에도. 예, 그래서 지역마다 좀 이렇게 그 경마장이 있는데, 이제 네, 없는 지역도 있고, 경마장 대신에 이제 그 막권만 발매하는 또 이런 사무소처럼 그렇게 네, 또 개설된 곳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네. 이거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읽기는 했고, 네. 다음에 접했는데, 사실은 이게, 그 빈이라는 청년이 책방 주인 몰래 돈을 막 빌려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장면에서도 여기서 저는 이제 좀 그 부분은 생략은 했는데, 네. 그 장면을 보고 있던 후카야마 경감이, 아, 저 집 책방 주인도 참 야무지지 어, 못한가 보다라고 이렇게 또 안타까워하고 있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이 나카하라가 좀 띨띨한 청년으로 나오는데, 그 네. 미우라라는 선배가 시계 이렇게 잠깐 만져봐도 돼 하면서 음, 시간을 돌려놓은 걸로 돼 있잖아요. 네. 그걸 못 알아챘으면 진짜 띨띨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또 본인은 내가 그것도 못 알아차리겠냐고 이제 반발을 하죠. 네. 그리고 이 나카라는 그 음향하고 뭐 이런 설비, AV 네. 시스템을 잘 갖춰놓은 걸로 돼 있잖아요. 아, 그 근데, 네, 미우라의 미우라. 집에요. 예. 네, 네. 근데 이 미우라는 결국 이 사기치려고 그런 거를 준비, 그런 건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게요. 순간적으로. 아유. 그 이제 딜레이라고 하거든요. 이 방송 용어로는. 뭐 네, 김지은 아나운서도 네. 잘 아시겠지만. 이 딜레이를 교묘하게 이용을 해가지고 결국 그 손목시계를 빼앗았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 또 그쵸. 네, 미우라가 결국 자기 스스로 지연 중계를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딜레이를 시킨 거고. 네. 그리고 이걸 또 그 뭡니까? 나중에 뭐 소송으로는 가지 않고 이렇게 되는데 이게 소송감이 되나요? 그러니까 이제 뭐 그 후카야마 경감 입장에서는 사건들이 다 자신이 이제 그동안 좀 다뤄왔던 사건에 비하면 네. 조금 다소 뭐 이런 소소한 사건들이긴 했는데 그래도 절도 음. 사건이고 또 사기이기 그러면 때문에 네. 상해가 있었고요, 앞에는. 그렇죠. 예, 더군다나 뒤에는 그 사기고. 스로카는 예, 본인이 죽을 뻔할 수도 있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게 어중간한 밀실이라는 소설집에 들어가 있고요. 네. 2014년도에 나온 책입니다. 이게 이 네. 작품 말고도 다른 작품들이 많이 들어가 있죠. 네. 그리고 이 빈이라는 인물은 다른 작품에도 등장을 합니다. 그렇군요. 이 네. 빈이 목소리가 조금 네. 늙게 아, 나왔는데 사실은 20대 청년인 거잖아요. 네. 목소리 네. 좀 다양하게 내다 보니까 좀 늙게 나왔는데 네네. 젊은 사람이라는 거 기억해 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어중간한 밀실에도 재밌는 작품들이 많으니까 다른 네. 작품들을 읽기 원하시는 분들은 책을 좀 구입을 하셔서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네. 해봅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저 시작하면서 선 그러니까요. 좋아요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어야 되는데 그걸 잊어버렸죠. 근데 지금이라도 눌러주셔도 돼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한 번 딱 눌러주시면 되고요. 네, 그리고 이제 지금까지 함께 하시는 분들은 이제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네, 네, 내용을 듣고 또 뭐 느낀 소감. 점들, 네, 예, 재밌었던 점들 같이 나눠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네. 사실 김지은 아나운서가 그 댓글을 주시면 답글을 바로바로 달아주거든요. 아주 바로는 아니어도 아, 네. 그게 또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통의 장으로 활용될 수가 있어서 네. 친밀감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더라고요. 네. 그리고 때로는 이게 그 몇 개월 전에 올렸던 작품에도 가끔씩 새로 댓글이 달려있을 때, 네. 그래도 묘한 반가움이 있더라고요. 그 유튜브가 참 예. 대단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올린 사람이 내리기 전까지는 그게 계속 네. 남아있는 거지 않습니까? 어, 그러니까요. 그래서 몇 년이 지나도 어떤 이제 뭐 이런 영상 같은데 계속 댓글이 달리는 거 보면은, 참 신기하기도 하고 재밌더라고요. 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600편 이상이 올라가 있어요. 저희 채널에. 네, 맞습니다. 감상하지 않으신 작품들이 아마 많을 거로 생각이 드는데 언제든 시간 되실 때 감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채널이 어, 지금 그 회원 들을 또 네. 모집을 하고 있어요. 네. 저희 채널 이게 회원 그 가입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거든요. 가입 누르셔도 되고요. 네. 설명란에 보시면 링크를 걸어 두었으니까 그렇게 가입을 해주시면 회원 특전이 있습니다. 네. 회원들께만 드리는 그 혜택이 있으니까 그것도 마음껏 좀 누려보시고요. 그 네. 혜택은 점점 더 늘려갈 겁니다. 여러분의 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김지은 아나운서 오늘도 수고 많으셨고요.
뭐 네. 다음 작품 좀 준비하고 있는 게 있나요? 네. 이거를 또 미리 말씀드리면 좀 아. 흥미가 떨어지지 아, 않을까요? 비밀이군요. 네. 네. 일단 뭐 더 단편도 계속 좀 여러분께 소개해 드리고 네. 좀 이제 장편도 소개를 해 드리려고 단편도 어. 좀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요. 네. 계속해서 장편도 기대해 무척 좋아하시더라고요. 주시고요. 네.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기대하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그 히가시카와 도쿠야의 작품이 궁금하시면 제가 또 그 소개해 드린 작품 중에 앞서 한번 말씀드렸는데 다른 작품이 또 있으니까 어. 한번 네. 또 들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그 재생 목록이 있습니다. 그 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들어오시면 김지은 아나운서가 했던 방송이 지금 이 시각 현재 거의 20편 가까이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전체를 다 또 들어보실 수 있겠습니다. 네. 히가시가와 도쿠야 작가의 아리마 기념경주의 모험 소개해드렸습니다. 수고 많으셨어요.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북텔러 김지은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감사합니다.